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면서도 위대한 순간들과 만나보는 TV자서전 명의 2.0 엄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고관절을 치료하는 권순용입니다. 박사님 일상을 보면 병원 진료부터 수술 또 다양한 학회 활동까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 또 피로 관리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서양 속담에 공짜 점심 없다라듯이 저는 공짜 건강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신문지상이나 뭐 저희 이제 지역 쪽에서 잠깐 소개됐듯이 제가 이번에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의 주누니콩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홍보대사요? 네, 그래서 실은 저희 그 하루도 잊지 못하는 저희 이제 소천하신 어머니께서 주누니콩을 한 25년 전부터 이제 쭉 타주셨는데 아직도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짬짬이 제가 시간을 내서 이 근력 강화를 위해서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운동하고 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저도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피로는 간 때문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침묵의 장기 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은평성모병원 배시연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원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카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는 소화기내과 간 전문의 배시연입니다. 저는 이제 1990년도에 졸업해서 의사가 된 지는 33년 됐고 간 전문의로 활동한 지는 25년 됐습니다. 현재는 대한간학회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사장으로 우리나라 간질환에 대한 학술뿐만 아니라 한국간재단이 있거든요. 저희가 간재단에서 대국민 공개 강좌, 홍보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간질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본인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간 건강 지킴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배시연 병원장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참 이 간 건강 지킴이와 연관돼서 이 동시대 연구, 학술, 진료하신 분 중에서는 아주 그 가장 참 최고의 반열에 계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가장 열심히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영광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병원장님 그 이 간 질환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질환도 어떠한 그 많고 적고 부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이 많은 간질환의 변화가 왔고 특히나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B형 간염이 아주 독보적으로 많은 나라였는데 현재는 A형 간염으로 그 주요 원인이 좀 바뀌었고 또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사실 항바이러스제가 이제 개발되고 또 예방 또 백신에 대한 것이 국가 사업으로 되면서 B형 간염 만성 간질환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C형 간염 쪽은 또 치료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많은 환자가 치료되면서 C형 간염은 완치, 즉 바이러스성 간질환은 이제는 예방과 또 치료가 다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이제 그동안 변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서구화된 식단 이런 변화, 그리고 워낙 바쁘고 또 앉아서 하는 사무직이 많아지면서 이제 비만 환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비만에 의한 또 당뇨 이런 대사성 질환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98년과 2001년도에 이런 대사성 지방간 질환이 한 18.6% 됐는데 그 후로 대략 한 10년 후 2016년에서 17년에는 21.5%까지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바이러스 질환은 조절되면서 이러한 대사성 지방간 질환이 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그렇다고 알코올 간 질환을 이렇게 등한시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이 알코올에 대한 이 소모량도 세계적으로 거의 뭐 탑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추운 나라에서는 많이 먹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위도상 그렇게 추운 나라는 아닌데 아주 폭음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 또한 이 술의 종류도 알코올의 함량이 높은 증류수, 뭐 우리가 말하는 독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소모되면서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뭐 음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간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간 질환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간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간염이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그대로 맞고요. 여러 가지 원인,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성 원인, 또 비만에 의한 원인, 또 술에 의한 원인, 이런 원인에 의해서 간 내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 염증이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세포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간세포 안에 있는 간 효소, 대표적인 효소가 있거든요. 그 효소가 혈중으로 흘러나오면 그 효소 수치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 수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너 간 수치가 얼마야 할 때 그 수치에 대표적으로는 약자를 쓰지만 AST, ALT 또는 GOT, GPT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가 바로 이제 간염을 대표하는 숫자인데, 그 숫자의 정상 수치는 한 40 이하인데 그 이상이면 간 수치가 높다, 또 간이 손상됐다, 말씀하신 간염이 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D형, E형, G형 간염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저한테도 상당히 금시초문인데요. 그 바이러스는 각각의 그 기전과 치료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치료법이 다른 거에 따라서 이름을 A부터 G로 붙였고,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냐를 잘 진단을 해야만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비슷한 것 같지만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각각의 기전과 치료에 따라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별을 잘 짓고 진단을 잘 해야겠습니다. 네,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A형 간염, B형 간염은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그 두 가지 먼저 짚어보죠. A형 간염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A형 간염은 이거는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이게 이제 보통 한 2주 동안 계속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그리고는 우리 면역 임파구가 이 증식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거든요.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고 나의 간을 괴롭히려는 바이러스가 막 노출되니까 이제 임파구가 이걸 제거하는 시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몸살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갑자기 근육통이 오거나 심한 열, 그리고 이제 막 한기에, 그리고는 이제 막 설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메스꺼움과 함께 구토도. 그래서 마치 이게 심한 몸살 감기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급성 장염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염되고 2주 동안에 그런 일이 생기는 동안은 잠복기를 이루면서 환자분이 뭔가 몸이 안 좋은데 꼭 몸살 감기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의원급에서 사실 이제 진통제나 이런 해열제, 이렇게 또 소화제 이렇게 먹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1차 병원에서 병이 안 나으니까, 또 하도 이제 오래 가니까 검사했더니 간 수치가 막 엄청 뭐 4,000, 5,000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요. 그때를 지나면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앓고 지나갑니다. 치료법은 따로 없고,
너무 심하게 알아서 뭐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는 분도 생겨요. 또는 간 이식까지도 가는 분도 있지만 이분이 아주 위험해서 간부전으로 가느냐만 우리가 입원해서 평가해 주지 사실 치료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B형 간염은 이제 이런 먹는 음식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혈액과 체액 또 감염된 주사기를 공유했다. 이렇게 해서 걸리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 감염 경로는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엄마,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하면서 엄마의 피가 아기의 눈이든 또 입안으로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이 노출되면서 아이의 혈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간으로 들어가서 막 증식을 하는데 B형 간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과 단일성이 아니라 한번 감염되면 지속된다는 것. 만성 감염, 간경화, 간암까지 가고 하지만 증상이 없고 내가 B형 간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간경화가 다 진행돼서 황달, 복수가 와서야 내가 증상을 알고 주변에서도 얼굴이 노래. 왜 배가 이렇게 불러 뭐 먹어도 그냥 계속 불르는 상태. 안 먹어도 부르고 이런 상태야 돼서야 이제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실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치료제가 확실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B형 간염 환자이고 내가 관리를 쭉 하면서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면 반드시 치료되고 조절될 수 있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간염 중에서 A형 그리고 B형 간염 두 가지 짚어봤는데 이 두 가지는 예방접종 주사를 맞잖아요. 네. 그런데 예방접종 맞으면 이게 평생 가는 건가요? 평생 갑니다. A형 간염은 이제 2번을 맞게 돼 있고 이제 한 번 맞으면 그러니까 1살 이후에 맞게 돼 있고요. 1살 이후에 한 번 맞고 6개월에서 만 1년 정도 이내로만 맞으면 내가 깜빡하고 1년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되는데 이 A형 간염을 꼭 맞아야 되는 시기는 소아 청소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감염돼서 이 환자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연령대가 20에서 40대거든요. 그러려면 한참 활동기 이전 소아 청소년 때 맞아서 이제 예방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B형은 이제 3번 맞는데 보통 A형은 99%의 항체 획득률, 근데 B형은 한 95%의 획득률. 근데 이제 B형 간염을 이 백신 사업을 시작한 거는 이제 96년도부터이거든요. 그러면 96년도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한 27 정도 근처겠죠. 그 이후 연령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30세 이후는 그런 예방 접종을 태어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했든지 성인 되면서 했든지. 근데 그런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백신을 하는 경우가 한 95% 생기는데 그렇게 좀 청소년 이후가 돼서 맞은 경우는 한 75% 생기세요. 그럼 25%가 맞아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근데 맞으면 또 맞아도 또 실패한다는 분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같은 표준 용량 한 대 맞는 거 말고 2배로 맞으셔야지 90% 이상 항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간간이 이 참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병원에서 이러한 주사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혈액과 관련된 처치 중에 이제 그 C형 집단 감염이 생겼다. 그래서 모두가 놀려고 그러는데 네. 이 C형 간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C형 간염도 비슷하게 B형 간염처럼 혈액, 체액 또 주사기 오염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오염된 그런 바이러스의 공동 사용으로 이제 감염되는 경우인데 대부분 이제 사실 마약 약물 남용자들 또 바늘에 상처가 난 경우 저희 간호사가 사실 C형 간염 환자인 줄 알았긴 했는데 조심히 한다고 했는데 바늘을 교체하다가 이게 톡 떨어져서 찔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찔렸다는 사실과 함께 이제 저희한테 고지를 해도 바로 바이러스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딱 2주가 지나니까 바이러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만성화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좋은 치료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같은 사소한 상처, 찔림 그리고 또는 요새도 많이 하죠. 젊은 시대들이 이게 피어싱도 하고 뭐 문신 팔뚝 막 이렇게 곳곳에 이제 하시는 분들 이런 침술도 C형 간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철저한 예방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헌혈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다 관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염 루트를 안다면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시는 건데 전 제일 걱정은 지금 젊은 세대가 정말 많은 문신과 또 이런 피어싱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시형간염 같은 경우에 좀 조기에 알고 진단받으면 아까 치료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완치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이제 진짜 우리가 이거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네. 이 C형간염 치료제가 2016년에 개발되면서 사실 C형간염은 B형간염이나 A형간염과 달리 감수치가 안 올라가요. 감염이 돼도. 그리고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진단한다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우연히 내가 수술 받거나 어떤 시술 받을 때 그때는 지금의 이제 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원장님도 하시겠지만 C형간염 검사를 하세요. 항체 검사를. 그게 1차 검사인데 항체 검사를 해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 내가 직접 또는 간수치가 정상인데 1차 의원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하자고 해도 검사 비용이나 뭐 이런 걸로 왜 나한테 괜히 하자고 그러지 이런 약간의 의심스러움 뭐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는 분명히 있는데 진단이 어렵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나라에서 B형 간염처럼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넣어줘야 된다는 걸 저희 학회 차원에서 엄청 지금 요청도 하고 질병청하고도 MOU 맺으면서 이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을 해야만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마약과 연관된 뉴스들이 많이 뜹니다. 네, 맞습니다. 이 C형 간염이 마약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제가 앞에서 감염 경로를 말씀드릴 때 약물 남용한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주사기, 이 주사기거든요. 이 사실 저희가 이제 2007년 조사했을 때 3년 동안 318명 저희 카톨릭 기관에서 했던 자료였습니다. 정신건강과에서 318명의 마약 남용 환자들. 그 당시는 그 환자들은 다 이제 뭐 어떤 수감된 상태에 있는 분들을 318명을 했으니까 뭐 정확히 이제 그분들이 뭐 반드시 해야 될 검사를 받게끔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C형 간염 항체 검사, 1차 검사에서 양성이 48%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 정도가 C형 간염 항체 양성 반응파였고 그분들을 이제 확진 검사인 2단계 PCR 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확진 검사인데 했더니 98%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로 이 약물 남용했던 분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는 주사기를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먹는 약도 많이 나오고 코로 흡입하는 것도 있는데 먹는 거는 아무래도 노출될 일은 없지만 이제 코케인을 흡입하는 흡입관 그것도 흡입하면서 공동 사용하면 주사 남용하는 거와 발생률은 똑같다고 합니다.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옮길 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A형, B형, C형 간염 설명을 들어봤는데 여기까지는 좀 익숙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D형, E형 간염은 생소한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D형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D형은 우리나라에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일 텐데요. 이거는 역시 감염 경로는 비슷한데 사실 얘는 B형 간염에 약간 기생한다고 그럴까? B형 간염이 없으면 D형 간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걸린 환자분한테 동시에 처음부터 같이 걸렸거나 또는 B형 간염이 있는 환자분에게 그 지역이 D형 간염이 많은 사람들 노출될 때 그게 후에 동시 감염이 아닌 중복 감염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사실 이 지역은 우리랑 좀 떨어진 곳입니다. 중동 지중해 지역이고 서남 아프리카, 뭐 아마존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접촉하기는 어려운 곳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뭐 방문하거나 근로자로 오거나 이런 게 이제 감염원이 되는 거고 B형 간염이 있다가 D형 간염이 뭐 주변 노출국에서 있으면서 걸리면 그거는 동시 감염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가 되고 간부전에 빠져서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런 경과를 밟게 됩니다. 이제 E형 간염은 요새 많이 늘어나는 간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E형 간염은 A형 간염 다음으로 많은 급성 간염인데 이거는 이제 먹는 우리 음식이고요. 대부분은 돼지류, 돼지나 멧돼지, 또
사슴, 어떻게 보면 날고기인데 먹다가 갑자기 간 수치가 2,000, 3,000 올라가서 검사를 다 해서 추가 이형간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환자는 이제 혈액암 환자였는데, 하지만 이것도 역시 치료법은 없고 이 환자가 혹시라도 간부전에 빠지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한 잘 모니터링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조금 흔치는 않은 병이고 A형 간염 다음으로 E형 간염 정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 날고기 드신 분들 이 E형 간염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참 건강이라는 게 한 번 잃게 되면 참 되돌리기 힘든데 이 간 건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간 건강 같은 경우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려면 어떤 면에 좀 저희가 집중해야 될까요? 간질환 관리는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가 권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간염이 있는지, 또 간 수치는 높은지, 또 내 간이 정말 뭐 지방간도 없고 아주 건강한 아주 탄력이 좋은 간인지 이런 뭐 영상 초음파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가 되는데요. 사실 관리는 이제 예방부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A형 간염, B형 간염 예방 접종 잘 하시고 그리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감염의 경로가 거의 유사해서 혈액이나 체액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거기는 이제 젊은 분들은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뭐 피어싱이나 이런 문신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고.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 B형 간염, C형 간염은 또 치료제가 있다는 거죠. 예방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치료 대상이 되는지 하면 또 치료도 받고. 사실 그렇게 치료 안 하고 놔두면 그 자체도 혈관도 만성화. 오늘의 이 명의 시간이 간질환, 특히 만성 간질환이 제일 무서운 건데 고혈압도 오래 놔두면 만성 혈관 질환이 되는 거고 당뇨도 놔두면 만성 질환이 되면서 뭐 콩팥도 망가지고 눈도 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약이 많고 확실하게 또 예방 효과도 있고 부수적으로는 암 예방 효과도 그런 약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자꾸 보내드리면 좀만 더 다음에 한 6개월 있다 한 번 더 보고 할게요 하면서 계속 연장하시지만 그런 치료도 잘 때때로 받으시고 또 음식 중에는 재미있는 게 커피가 항염증,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간 쪽으로는. 그래서 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항염 또 항암,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간암 발생도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드시면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체대사, 면역, 해독 등 다양한 일을 하는 간. 간암 간경변증 치료의 권위자 배시연 병원장은 많은 일을 성실히 해내는 간과 닮았다. 안녕하세요. 지난 3주 동안 어디 잘 지내시고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예, 아주 잘. 그간에 이제 2번 정도의 중간 결과를 쭉 검사했는데 지난번 뭐 한번 보여드리면 맨 처음에 오셨을 때 너무 넓어서 어디가 암이고 어디가 정말 남아있는 건강한 간인지 모를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진짜 건강한 간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데는 지금 만성간염이 간암 말기 상태에서 배시연 원장을 만난 환자. 상당히 전이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배시연 원장을 만난 후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다. 협진에서 처음에 제가 뵙기에는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착하고 선한 얼굴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선하고 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이런 치료가 잘 맞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 파고들어서 배시연 원장은 환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환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배시연 원장을 따른다. 뭐 글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의학 상식은 전혀 없는데 이제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도 이제 뭐 걱정하지 말라는 그 뭐랄까 그 말투에서 나오는 사람을 좀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좀 믿음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B형 간염으로 배에 복수까지 찼던 환자.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서 배시연 원장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B형 간염도 안정이 돼 있고 본인이 전혀 모르고 지냈던 자가 면역 간염이라는 것도 이제 두 가지 병이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하나도 안정화, 두 번째도 안정화된 거예요. 본인이 홍보대사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한 번도 맞아요. 홍보대사. 제가 그래갖고 간염 막 저기 한 사람들한테 막 검사해보라고 약 먹으라고. 그렇지. 혈관으로 피가 급속도로 간염이 악화되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는 그녀. 다행히 배시연 원장에게 치료를 받으며 호전됐고 지금은 간염 예방 홍보대사가 됐다. 그리고 B형 간염이 진짜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간이 뭐 3분 아니 한 2분의 1 정도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좋아졌다고 교수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배시연 원장은 눈앞이 캄캄해진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며 병든 간뿐만 아니라 병든 마음까지도 치료한다. 굉장히 자상하시고 아무튼 용기를 굉장히 북돋아 주시더라고. 날 수 있다 그런 용기를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는 믿고서 저기 치료를 아주 전적으로 교수님한테 맡긴 거죠.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저희 마음은 사랑을 다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료를 봄으로써 평화와 안도와 그리고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만성 간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데 30년 넘게 청춘을 쏟아부은 배시연 원장. 그댄 간질환 예방을 위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간경화의 배경이 간경화나 간암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은 아닙니다. 간의 특성이 워낙 통증을 모르는 무덤덤한 장기이기 때문에 간경화가 서서히 진행하더라도 또 간암이 조그만 크기에서 거대하게 커지기까지 전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간질환이 걱정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피검사와 초음파가 할 것을 환자분과 그리고 보호자분께 항상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네, 병원장님께서는 그 아버님께서도 의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가업 계승 측면에 있어서 혹시 오늘의 이 길에 이르기까지 본인 참 진로 선택에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이제 제 의료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뭐 확신하고요. 사실 이제 어려서는 저희가 이제 좀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아버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어려서 이제 그 어머님도 안 계시는 뭐 그런 상황이 있다가 사실 초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처음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는데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또 위에 저는 이제 셋째인데 형과 누나가 형은 방황식이었고 누나는 나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뭘 과외라는 것도 뭐 해본 적이 없이 하니까 성적이 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아버님이 그런 영향도 있고 제가 이제 그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면서 이제 가끔씩 아버님이 월남 파병돼서 보내주는 미군 식량을 보면 거기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캔도 있고 뭐 껌도 있고 뭐.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담배가 있는데 호기심에 담배를 몰래 피면서 몇 살 때요? 그게 이제 7살이었겠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담벼락에 몰래 숨어서 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카톨릭 의과대학의 전신이었습니다. 경운동에였고 근데 거기 보면 누가 이렇게 건물 하나에 조그만 마당 같은데 이제 농구장이 하나, 농구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농구를 하는 게 저분들이 학생인가 회사원인가 이제 건물은 꼭 학교 교정이라고 생각하기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보다도 작은 건데 그걸 이제 학교라고 믿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담배는 그때 너무 이렇게 독해서 그 다음부터 담배를 안 피게 됐지만 제가 이제 다시 학교를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 보니까 지원서를 내러 간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지원서를 내려간 곳이. 그래서 아, 내가 옆에 살았는데 옛날에 그것도 이제 카톨릭가 대학에 들어오게 된 운명이 아니었을까. 또 의사가 된 것도 우리 아버님 영향이 컸겠지만 그것도 나의 운명적인 만남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나 지금 거꾸로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운명적인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쭉 듣고 보면 이제 어릴 적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의대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사항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뭐 우리가 탑건이라는 영화는 한참 있다 나왔겠죠. 제 대학 시절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어떤 파일럿에 대한 또는 저 비행기를 우주 항공 쪽에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이런 항공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도 미래 비전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혼자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지원했으면 아마 제가 재수를 했는데 의과대학을 했다가 떨어졌긴 했는데 처음에 경운동에 있는 학교를. 근데 이제 그때 거기를 지원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을 이제 의과대학을 가라고 또 하시니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다시 재수를 할 때는 또 한 번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이제 성적은 나왔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개원하셨지만 본인이 난 더 이상 내가 진료할 의미가 없겠다. 너 자식 중에 아무도 의대를 안 간다니. 뭐 이래가지고 약간 이러면 너무 큰 불효구나 하면서 이제 의과대학을 갔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우리 누리호 세 번째 그 시도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사업에 세계 7위 정도 되는 거 보면서 야, 그때 했으면 나도 뭔가 우리나라의 이런 항공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현재 이 학술 활동과 연관돼서 대한간악회 이사장이라는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신데요. 이 아시아 태평양 간악회도 이제 개최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한국에서 개최해야 된다고요. 네네. 작년에 한 거는 이제 애뉴얼 미팅이라고 해서 원래 본 학회이고 이제 올해 9월 21일부터 3일 동안 하는 학회는 한 토픽을 정해서 이제 이 비딩 경쟁을 해서 개최지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 그 2022년 그 애뉴얼 미팅에서 총회에서 이제 비딩을 합니다. 비딩 이제 우리가 개최를 하고 싶다 해서 여러 나라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최근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항바이러스 약제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 임상약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제목으로 해서 Toward Elimination of Viral Hepatitis에서 정말 바이러스성 간염의 퇴치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비딩을 했고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재 바이러스 치료 과정과 그리고 완치를 위한 여러 생체 표지자나 그리고 또 그런 약물의 개발 그리고 완치가 된 이후에는 이후의 관리와 전망 이런 내용으로 줄거리를 3일 동안 만들어서 하고 지금 이미 이제 초록 접수는 다 끝났고 한 400편 정도 받았고요. 거의 한 30개국 이상에서 초록을 보내줬고 그리고 한 1,800명 정도의 국내 800명, 국외 한 1,000명 정도 오시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대국민 차원의 간 건강 관리 홍보대사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원장님께서 진료도 치료도 해왔던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지난 환자들 쭉 돌이켜봤을 때 기억에 남는 환자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정말 너무도 이렇게 행복했던 느낌을 받았던 환자는 그 당시 37세 남자였고 이미 이제 그 집안은 다 어머니부터 아들 둘이 있는데 다 비형 간염 간경화고 어머님 또 간암도 생기셨던 분이고 한데 특히 이제 큰형이 간경화가 심했습니다. B형 간염에 의한.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줄기세포에 대한 이제 연구도 하고 임상도 하고 있어서 그때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환자분을 제가 받은 연구비로 줄기세포 치료도 했어요. 근데 진짜 환자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자기는 갑자기 이제 줄기세포 치료하고 퇴원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원래 오래던 예약 날짜보다 일찍 온 거예요.
와서 내가 뭐 잘못됐나 보다 했더니 하여튼 치료를 하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부어서 참 힘들거나 또는 내 생활이 힘들었던 게 많이 개선됐다. 그렇게 해서 오신 걸 내가 너무 다행이고 저는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그런 이제 그런 책망을 받을까 봐. 그런데 다행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줄기세포 치료는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약간 가교 역할 정도로 한 6개월 그 정도 효과가 하면 최대 효과이세요. 그래서 사실 간 이식이 대상인데 뭔가 중간에 시간을 버려야 될 때는 도움이 되는 치료긴 하세요. 근데 결국 그 환자가 이제 뇌사자 간 이식을 결국 받았습니다. 한 2년 정도 후에. 그리고는 간 건강을 찾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그때가 제일 제 머릿속에 남는 가장 인상적인 환자로 기억됩니다. 저희 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간 건강을 지켜라입니다. 원장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경화로 진단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내가 왜 갑자기 간경화가 왔느냐, 또 간암을 진단받은 분들도 어떻게 내가 간암 환자가 될 수 있냐. 하지만 제가 이제 거꾸로 그분들께 물어보면 간암이나 간경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분한테 거꾸로 물어볼 때 언제 마지막 검사하셨습니까? 하면 한번 자기는 이제까지 간 쪽의 정밀 검사나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자각 증상이 없이 검사하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다. 이 병은 분명히 밑에 써 있지만 30에서 50년 걸려야 간경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경화를 거쳐서 간이 거칠어지고 자갈처럼 울퉁불퉁해지고 거기에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서 보시면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그렇게 오는데 거의 최소한 30년, 길게는 50년 걸리는 거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정상간을 표면을 보면 아주 반짝반짝한 윤택이 있는 아주 고운 간 모습에 어떻게 보면 초콜릿 진한 색깔 같은 색깔이고요. 이게 병이 들면 이제 창백해지고 표면이 거칠어지는 만성간염 단계. 그리고 간경화가 되면 표면이 마치 자갈밭처럼 울퉁불퉁해지면서 간이 쪼그라듭니다. 그런 쪼그라든 상태에서 표면이 불룩 튀어나온 것은 드디어 이제 간경화인 상태에서 간암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간 질환의 원인을 보시면 대부분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전체 간 질환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비만, 술, 앞에서 말씀드린 대사성 지방간 또는 알코올 지방간이 보통 한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희귀 질환인데 자가면역성 간염 그리고 또는 대사성 대사장애 뭐 우리가 말하는 윌슨식 구리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간 질환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간염의 경로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 우리가 수직 감염 그리고 또 성접촉을 통한 감염 그리고 사회생활 하던 감염으로 세 가지를 하는데 이 수직 감염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B형 간염인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엄마의 피가 묻어서 가는 경우 그리고 이제 성접촉은 배우자로부터 사실 상대방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뭐 이제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때 B형 간염이라는 것을 사실 의도적으로 속였는지 사실 본인도 몰랐는지 그걸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이제 가족의 뭐 그런 가족력이 있고 하다 보니 내가 B형 간염이었다 할 때 이제 그 상대방은 놀래서 오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우선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백신과 면역글로빈을 반드시 맞으셔서 예방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사회생활은 이제 단체 생활하면서 오염된 음식 또 그런 날고기나 이런 거를 먹으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말씀드린 대로 C형 간염의 대표적으로 그 문신이나 이런 것들을 침술 이런 걸로 이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B형 간염과 C형 간염을 이제 그렇게 뭐 그분하고 이렇게 어떤 접촉이 있을 때 감염되느냐
사실 이런 학교 생활하고 급식 같이 먹고 또 이제 포옹하고 키스하고 이런 거로는 감염되기 어려우세요. 특히나 걱정은 같이 단체 생활하면서 식기를 같이 나누는 거를 걱정하는데 사실 급식을 하면서 그분과 내가 국물을 나눠 먹었지만 그 국물에 바이러스가 좀 묻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 똑같은 식기를 또 쓸 일은 없잖아요. 다 소독할 테니까. 하지만 집안에서는 계속 잦은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내가 비형간염이 있다면 반드시 나의 가족, 사랑하는 아내나 자제분들은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항체가 없으면 백신에서 만들고 그러면 어떠한 사랑의 어떤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오해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런 단순한 접촉은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일 아트 그리고 혈액 주사기 그리고 여러 문신들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된다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가져왔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바이러스성 감염도 있지만 이제 술은 어떠냐? 술의 안전한 양은 뭐겠냐? 제가 어느 국밥집에 가서 사진 직접 찍어온 건데 아주 오래된 국밥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오른쪽과 같이 한 잔의 술은 반주요, 두 잔은 약주, 뭐 쾌주, 망주 뭐 이렇게 나오지만 진짜 내가 만성간질환이 있다면 절대로 술은 안 된다입니다. 한 잔도 안 된다. 저는 이제 간경화 있는 분들이 저에게 자꾸 이렇게 술을 좀 어느 정도 먹어도 되나요? 해서 건강하신 분 만성 간염 환자는 그럼 두 잔만 이내로 드세요. 그러면 두 잔을 소주 잔 두 잔을 컵잔 두 잔으로 이렇게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제 막 이제 과장되게 저를 난처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만성간 질환 있는 분들은 특히나 간경화는 절대 냄새도 맡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간염은 완치 안 된다. 아직도 사실은 뭐 치료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완치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식생활부터 그다음에 또 어떤 치료제가 있으면 치료제가 있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시중에 너무나 많은 건강식품, 보조식품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특히나 제가 좀 주의드리는 거는 모든 종류의 즙이나 어떤 엑기스나 환 같은 거는 성분이 뭔지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농축돼서 녹즙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좋은 것도 있죠. 하지만 너무 이제 농축시키니까 나쁜 그런 알칼로이드 성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고 술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되는 술은 있습니다. 남자는 3잔, 여자는 2잔. 그냥 일반적인 분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간경화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방울도 안 된다. 냄새도 맡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음식물은 특히나 여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서 드시고 그런 오염된 음식은 A형 간염도 유발하고 E형 간염도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식단은 하여튼 골고루 드신다. 그리고 특히나 비만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 이것이 지방간, 대사성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이제 영양과에서 만드는 걸 드리면 빨간 거는 제가 요건 피하고 파란 건 드세요 그러면 다 빨간 거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파란 거는 브로콜리며 양배추 삶은 거면 다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하여튼 그런 거를 관리를 하게끔 골고루 식단을 잘 짜시고 그리고 반드시 운동은 최소한 150분, 300분. 이 150분의 강도는 중등도 운동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가 중등도 운동이냐면은 러닝머신에 한 6km에서 6.5km 빠른 걸음이 뛰는 건 아니고 또는 강아지 산책도 많이 뛰는 강아지는 뛰어다니고 쫓아다니는 것만 해도 중등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놀아주기 이것도 애들이 워낙 날뛰니까 그 애들 놀아주는 것도 중등도 운동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만보걷기나 또는 러닝머신 속도라면 6km, 6.5km 이렇게 해서 한 주에 150분에서 300분 하셔야지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검사입니다. 검사는
증상이 없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간질환은 침묵의 장기다 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꼭 하는데 어떤 검사냐? 일반적인 간 기능 검사와 내가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면 활동성 간염 검사를 꼭 하고 초음파를 6개월마다 꼭 하셔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생활관리 말씀드렸고 치료인데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많은 이 간질환의 변화가 와 있다. 그리고 비형 간염은 이 활동성 억제를 함으로써 간염이 진행하는 걸 다 막을 수 있는 약제도 있고 C형 간염은 완치 치료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절이 가능한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는 거를 우리 오늘 시청자분께서 꼭 이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병이라는 거는 초기에 치료하는 건 다들 워낙 치료의 도구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조기 발견하기까지는 정기적으로 오랜 동안 10년, 20년 동안 해서 해야만이 일찍 발견해서 바로 간단한 수술이나 또는 간암 같으면 레이저 바늘 같은 고주파 바늘도 있고 아주 작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못하겠다면 방사선 치료로도 2cm 정도는 완치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기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진단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초기의 치료는 쉽지만 진단까지는 어렵죠. 하지만 만일 진단이 쉬워진다. 그때는 치료하기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봐도 그냥 환자잖아요. 관질환 환자에 황달 복수가 있는 그런 환자면은 이미 치료 방법은 많지만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드리면 꾸준한 관리로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마지막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치료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 네. 뭐 모든 질병들이 그렇지만 특히 간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치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강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공식 질문을 드릴 건데요. 서양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사,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명의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명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은 뭐 대부분 다 뛰어나시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이시겠죠. 근데 나를 배려해 주는 분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진료를 해주시는 분이 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어머님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인 것 같습니다.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의사.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서양 곡 중에서도 Lean on Me라는 그런 노래를 되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왜요? 어려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기대세요. 제가 그 어려움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저는 추천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간 건강 지킴이 배시연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내일 간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주신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히어로 영화라고 하죠. 슈퍼맨이나 아니면 배트맨 같은 영웅이 사회에 해가 되며 악당을 처단하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아주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간이라는 장기를 돌아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자극이나 독성을 흡수해서 처리하는 우리 몸의 히어로 같은 장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서도 티를 내지 않고 또 아파도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지 않는 걸 보니까 간과 히어로 참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간 건강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TV자서전 명의 2.0 다음 시간에도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명의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